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벨은 더 베이워크이며 베이사이드 옆에 있고 야외에 있는 레벨입니다. 굉장히 길고 관리가 잘 된 듯한 콘크리트 통로입니다. 레벨 내부에는 가로등이 있지만 대부분 깨져 있거나 곧 꺼질 것처럼 깜빡이거나 빛이 흐릿합니다. 그리고 엔티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레벨 60은 낮과 밤의 주기가 없어 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영역이 어둠에 가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스마일러를 가장 조심해야 하며 레벨 60의 위쪽 지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레벨은 알프모한 덱스트라라는 사람이 2020년 9월 레벨 85에서 익사한 후 이 레벨에서 정신을 차리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알프모한 덱스트라는 더 브레이브라는 그룹의 일원입니다. 그는 이 레벨을 처음 발견했을 때 에미지에 바로 보고했고 그 후 자신을 포함한 9명의 전문 탐사대원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레벨의 환경은 어둡고 스마일러 무리가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벨에 오게 되면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낀다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대부분 어디선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경계심을 낮추고 수많은 위험과 엔티티가 내 주변에 혹은 가까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효과는 공식적으로 고통 없는 죽음 효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더 브레이브 그룹의 도움을 받아 에미지에서 연구한 결과 바다나 바다와 유사한 물이 있는 레벨에서 익사를 하면 항상 이곳에서 정신을 차린다고 합니다. 이 레벨은 크게 상부, 하부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상부 지역은 레벨 60의 주요 지역입니다. 이곳의 모습은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이 지역의 모습과 특성이며 고통 없는 죽음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 2명 이상의 짝으리로 다니거나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을 찾으면 이 지역보다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하부 지역입니다. 레벨 60의 주요 지역 아래에 위치하는 지역인데요. 주변에 많은 물건들과 건축 장비가 흩어져 있는 비교적 작은 공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부 지역은 잘 관리된 콘크리트 길로 되어 있는 반면 하부 지역은 모든 길이 흙길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부 지역 양 끝에는 이 하부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일반적으로 100m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며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또한 이 계단들 앞에는 가로등이 항상 존재하며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탐험가들이 레벨 탐험을 준비하는 동안 안전을 위해 이 지역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 레벨에서 바로 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탐험가들 사이에서 데스위시라고 불리며 죽음을 자처하는 일 정도로 불린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더 브레이브로 알려진 그룹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곳곳에 있는 건설 장비와 다양한 물건들로 꽤 견고한 은신초와 방어용 무기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그룹원들은 레벨의 가혹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전투 및 방어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알프모한 덱스트라에 의해서 레벨이 발견된 후 에미지는 더 브레이브에게 레벨 관찰 및 조사 임무를 주었고 한 달간의 조사 끝에 자원의 위치, 엔티티의 부재로 인해 하부 지역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브레이브는 조사 틈틈이 하부 지역의 일부를 청소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하부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룹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레벨 60에서 자신들의 목적은 이 레벨로 오는 생존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를 더 브레이브, 용감한 자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벨 60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통 없는 죽음 효과입니다. 이 레벨에 들어온 생존자가 바닷바람에 집중할 때마다 레벨 60에서만 발생하는 이상현상입니다. 이 바람은 레벨 내에 오래 머물수록 차분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상한 이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이점은 생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하고
겁을 먹고 절망감을 느낄 때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영원히 지속되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지만 가이드를 따르거나 너무 늦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대처해준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항상 가이드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레벨에 대해 낙관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바람이 바뀌는 느낌이 들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움직이십시오. 절대 명상을 하지 마십시오. 생존자가 조금이라도 지나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일말의 의심도 하지 말고 즉시 치료하십시오. 치료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뺨을 2, 3회 때리는 것입니다. 레벨 60의 또 다른 핵심 장소는 바다입니다. 이 레벨에 존재하는 바다는 프론트룸의 바다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물이 때때로 일종의 포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바다의 깊이는 1.2m 정도로 추정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엔티티 때문에 그 이상의 깊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브레이브가 제공해준 바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의 특성이 존재하는데 그중 첫 번째 특성은 평범함입니다. 프론트룸의 바다와 완전히 동일한 특성과 특징을 보이고 안전하고 위험이나 위험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레벨 60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포탈입니다. 바다를 이루고 있는 물은 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보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 특성이 나타나는 동안 물에 접촉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연구 중이며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물과 접촉하게 되면 바다가 포함된 레벨로 이동되는 걸로 확인되었으며 수심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썰물입니다. 해안선이 노출되며 물이 없어집니다. 모래색은 검정색이지만 색상을 제외하면 흔한 모래와 같습니다. 이때 걸어서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스마일러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특성이 나타나는 동안 고통 없는 죽음 효과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이 특성은 완벽하게 무작위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4번째 특성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바다만큼 깊어지며 조류에 의한 익사 위험이 있습니다. 추정 수심은 약 3.7km이며 바다에서 사망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레벨의 입구는 바다가 있는 레벨에서 익사하게 되면 바다의 첫 번째 특성 동안 이 레벨로 올 수 있습니다. 출구 또한 이 레벨의 바다를 통해 나갈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다가 두 번째 특성을 보일 때 바다로 뛰어들면 레벨 7로 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부 지역에서 잠들면 레벨 61로 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레벨 61에는 수많은 엔티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딱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벨은 바다와 굉장히 밀접한 레벨이기도 한데요.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고 깊은 심해라고 해도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별반 다를 것은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백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레벨 또는 궁금한 엔티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